네, 경제 현안을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느냐의 문제는 과연 태영건설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지금 그런 척만 하는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뼈를 깎는 것은 각자의 노력에서 그 여러 가지 흔적이 보이는데 문제는 본인의 뼈를 깎느냐, 그러니까요. 남의 남의 뼈를 뼈를 깎느냐. 깎느냐. 그런데 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이 최근에 취하고 있는 조처들이 본인의 뼈는 깎지 않고 남의 뼈만 깎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질타를 했거든요. 정말 뼈 때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태영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 문제가 됐던 게요. 태영 인더스트리라는 예. 물류회사를 팔아서 그 돈으로 태영 건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자신의 뼈를, 그러니까 태영 인더스트리는 태영 거니까 네. 태영의 뼈를 깎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1,549억 원 어치의 지분을 팔았는데 그중 890억 원을 태영 건설의 모기업인 TY 홀딩스 쪽으로 보냈다. 이제 이 대목을 가지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 왜 남의 뼈를 깎느냐. 왜냐하면 이 워크아웃이라는 게 네. 기업 구조 개선인데요. 이것을 예. 하게 되면 금융기관도 받을 채권을 일단 동결하고 또 구제금융도 주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뼈는 안 깎고 금융기관에 어떤 지원만 바라는 거다. 이게 바로 남의 뼈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인데 예. 태영 측 주장은 1,549억 원어치를 팔은 것 자체가 우선 자기의 뼈를 깎은 것이다. 그리고 그 소유 지분이 그 중에서 890억 원어치는 원래 TY 홀딩스였고, 그리고 TY 홀딩스도 태영에 지급 보증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예. 그 890억 원이 결국은 태영으로 갔다. 그러니까 내 살을 한 바퀴 돌려서 깎은 것이지 그게 왜 남의 살을 깎은 것이냐, 이렇게 나름대로는 좀 억울하다 이런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대목이 어쨌든 왜 바로 안 깎고 한 단계를 돌리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내 뼈냐 남의 뼈냐라는 좀 설전이 벌어졌는데 예.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태영이 이 TY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돌려서 갚았던 그 890억 원어치에 대해서도 예. 그 윤세영 회장의 딸의 재산, 또 TY 홀딩스가 갖고 있는 현찰 시재금까지 합해서 그 890억을 메꿔서 태영에게 추가로 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워크아웃 업무가 이제 급물살을 탄다. 그동안에 채권단 은행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자구 노력 4개를 하면 워크아웃에 일단 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예. 이 4가지 자구 노력이 뭐 사실상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채권단과 정부는 계속해서 조금 더 내놔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관련해서는 남은 그 지점은 뭐가 있는 건가요? 예, 현재 지금 채권단과 태영 간에 이제 워크아웃을 가려고 그러면 워크아웃이라는 게 그 기본 성격 자체가 서로 다 자기 살을 조금씩 깎아서 희생을 해서 회사를 한번 살려보자 이런 예. 취지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구제금융 추가로 줄게. 그리고 부도 나는 거 자금도 안 돌린다. 그 대신에 그러면 오나인 태영건설도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달라 하면서 예. 요구한 게 4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태영 인더스트리를 팔아서 그 돈을 태영으로 가져와라. 요거 이제 충족했고요. 예. 두 번째는 에코비트라는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가 요게 상당히 알짜 기업입니다. 네. 태영 그룹이 갖고 있는 기업이죠. 요거 50% 지분을 TY 홀딩스 쪽에서 갖고 있는데 이거 팔아서 전부 태영에다 넘기겠다 예. 약속을 했고요. 블루온이라는 골프장 운영 회사가 있는데 이 골프장 3개를 갖고 있습니다. 요것도 다 팔아서 태영건설 부채 갚는 데 쓰겠다. 그다음에 평택 사이로라는 이 양곡, 쌀 같은 거 운송하는 화물 회사가 있는데 예. 요것은 회사가 지금 당장 안 팔리니까 담보를
태형건설에 담보를 넣어서 태형건설 빚을 못 갚을 경우에 예. 평택 사이로를 지분을 하겠다. 이 네 가지 문제는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 워크아웃이 개시가 되더라도 워크아웃이 개시되고 나면 그 이후에 3개월간의 실사 작업을 거쳐서 예. 실제로 이 회사에 얼마만큼 추가 자금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을 본 다음에 은행은 얼마를 희생하고 또 태형건설은 얼마를 희생할지 추가 자구안이 나오는데 예. 거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태형그룹의 모기업이 TY 홀딩스 태형의 약자가 TY거든요. TY 지주회사, 예. 지주회사의 지분도 태형건설 부채 갚는데 좀 담보로 내놔라. 그래서 만약에 태형건설이 추가 부도가 나면 예. 그 TY라는 지주회사의 윤세영 회장의 오나 가족들 그 지분도 압류할 수 있다. 요 대목이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인데 이것은 앞으로 실제 실사 결과 예. 부실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어떤 이 담보 오나들의 TY 홀딩스에 대한 담보 보증 문제가 그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11일 날 이제 워크아웃 그 결정 여부 결정되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작년에요. 아파트를 30대들이 굉장히 많이 샀나 봐요. 아파트 30대가 아파트의 큰 손이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근데 그 전에 또 20대도 많이 샀는데 20대는 아파트를 사는 비중이 좀 줄었다고 해요. 그건 차이가 왜 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누가 사느냐 이것을 세대별로 나이별로 분석을 해 보면요. 예. 최근 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젊은 층 20대와 30대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예. 그래서 20대, 30대가 오히려 50대, 60대, 특히 40대, 네. 40대보다도 더 비중이 높은데요. 지금 30대는 여전히 아파트 비중이 높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죠. 우선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고 계속 뛰게 되니까 예. 이른바 포모 공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만 혹시 집을 못 갖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fear of missing out라는 포모 공포증이 생겨서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젊은 층이 집을 사는데 소외된다 이래서 이 은행의 대출 융자 같은 게 또 젊은 층 위주로 집중적으로 나갔습니다. 예. 나이 많은 층은 LTV 규제 등으로 해서 네. 묶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의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예. 신혼부부들 특례. 네. 근데 이게 집값이 계속 올랐으면 괜찮은데 아니 이 집값이 이제 대출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30대들은 충격을 받고 있는데 20대들은 자금 여력도 적은데 이 가만히 보니까 예. 이거 잘못 연끌렸다가 배가 망신할 수 있게 됐다 해서 빠졌군요. 20대는 좀 빠지고 있는데 30대는 이미 진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간에 빠지기도 어려운 그런 면에서 지금 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손이 30대고 예. 만약에 집값이 계속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면 30대들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힘들다. 겪는 또 하나의 억울한 세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올해 집값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뭐 사야 돼요? 어떻게 돼요? 자, 올해 집값이 어떻게 될까 너무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시원하게. 질문인데요. 그런데 현재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가격을 예측할 때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시경제,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거시경제를 잘 봐야 되는데요. 예. 거시경제가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 이제 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까 좀 좋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기대하는 세력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아직도 금리를 인하한다고 그러지만 0.25%를 정도 내린다고 해도 예. 여전히 지금 금리가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예. 거의 5%, 6%. 그러니까 금리 인하까지 오기에는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특히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경기가 침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집값 오르기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거시경제 요건으로는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는 거시경제 입장에서 집값 상승 요인이 별로 없다. 예. 이렇게 본다. 그런데 다만 네.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지금 PF 대출 부실 이런 게 생겨나면서 예. 칩을 너무 안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그런 수급 쪽에서 보면 집값이 오를 요인이 양존하고 있다. 네. 그래서 수급이 어려운 지역 예. 이런 거를 골라서 꼭 집을 사야 된다면 예. 잘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좀 헷갈린다 이런 생각이 네요. 예.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